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내일 증시 텔레파시입니다. 오늘 시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갈팡질팡했던 시장 상황이었거든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랬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미국 너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봉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국내 환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부진했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근데 전날 마감된 뉴욕 증시는 오히려 백신에 더 주목을 했어요. 모더나 효과가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봉쇄보다는 이후 안정이 될 것에 대해서 더 기대를 했던 것 같고,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또 기관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0.9% 이상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도 올랐습니다. 지수 동향을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아직은 좀 갈팡질팡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답답한 구간을 좀 치고 올라갔어요. 어제 제가 내일 증시 텔레파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지금 중심은 미국 봉쇄 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오히려 백신이 중심이라는 거고, 시장은 그거를 바로 오늘 그대로 반영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부진해 보였던 걸 내부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절대 비중인 삼성전자가 보합이에요. 지수 올랐는데도 보합이라면 다른 시가총액 종목들은 좋은 분위기였겠죠. 자, 그리고 오늘 사마페인트가 많이 올랐어요. 사마페인트 상한가인데,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재료 소재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출 안 하다 보니까 자체 기술 생산을 했고,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사마페인트한테 기술 이전을 하게 되죠. 이 이슈가 급등을 만듭니다. 사실상 페인트주가 무슨 성장성이 있어요? 성장성이 없죠. 이런 페인트주의 성장성을 심어준 거죠.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성장성을 받아들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상승을 그리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아주 짧은 관점에서 테러로만 볼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폭등할 땐 보내주더라도 좀 잠잠해져서 수급이 좀 분산될 때, 이럴 때 잡아보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들고 있고, 링네트가 또 보이네요. 링네트. 오늘 링네트 최근 들어서 관련 종목들 괜찮은 분위기인데, 무슨 관련주죠? 사회적 거래두기 3단계와 관련된 종목. 거기서 재택근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재택근무죠.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테마까지 지금 살펴봤고,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오면 ETF보다는 지주사다. 자, ETF와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 물론 이제 ETF를 우리가 수억을 가지고 또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자산을 굴린다면 저는 ETF 강력 추천합니다. ETF를 가지고 여러가지 금융상품들을 혼합해서
간편하게 주식계좌에 담아서 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ETF를 펀드 운용하듯이 가지고 가지는 않으세요. ETF 역시도 좀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ETF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대 수익은 낮고 리스크는 오히려 높아요. 왜냐하면 ETF 성격 자체가 좀 추세적으로 봐야지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지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이거를 좀 투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투기적으로 들어가도 사실상 기대 수익이 개별 종목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ETF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는 거에는 막 그렇게 딱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최근에 투자 전략들 살펴보시면은 투자 전략 제목 중에서, 인사이트 투자 전략 제목 중에서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에 물렸을까 주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시장은 랠리를 펼칠 거라고 외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인버스에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들어갔다 나올라 그랬었겠죠. 추세적으로 시장이 하락한다기보다는 그 잠깐 이게 물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주사, ETF 할 바에야 그냥 지주사가, 지금 위치에서는 지주사가 낫지 않을까.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좋은 지주사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지금 시장 위치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담아왔는데, 자, 10월 30일 투자 전략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이때 LS를 추천했습니다. 10월 30일 날 올려드린 투자 전략, 인사이트 투자 전략 추천주는 LS였습니다. LS 그룹의 지주사. 이날이 거의 최저점이었죠. 그리고 추천드리고선 지금 40에서 50%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그냥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기대 수익이 단기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건데, 한 달 반 동안 40% 50%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게 안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근데 지금 시장 위치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한 3, 4개월 동안 그런 수익이 가능하다. 그럼 통장에 그냥 돈 넣고 있기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위험한 종목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자금 들어가기도 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큰 자금들, 오히려 은행에 막 예금을 쌓아두고 있다면 차라리 지주사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지주사 오늘 추천 종목 그래서 2개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LG입니다. LG를 들고 나온 거는 LG화학 주가하고 지금 LG전자를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그 가치에 대해, 지분법 가치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죠. 이런 거는 어느 순간에 한번 반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년일 거고, 내년 1분기 중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4, 50%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들고 나온 건 한화예요. 한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못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가 지주회사 가치로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업의 업황 분위기 자체들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시장 가치를 잡아줄 거고, 시장 대비해서 못 올랐다면은 시장에 키 맞춤 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끌고 올라갈 거라는 거죠. 역시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것을 반영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이슈가 되는 업종 한 달 동안 40~50%를 기대할 수익으로 리스크를 껴안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ETF보다 지주사, LG라든지 하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주식에 리스크를 안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는 못한다면, 많은 자금을 기대 수익은 조금 낮추더라도 사실상 뭐 3~4개월 동안 40~50% 수익률이, LS 같은 경우에는 한 6~7주 동안 40~50% 수익률인데 그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 큰 자금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 보고 싶다면 한화나 LG 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뭐 부동산 최근에 처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강남 쪽에서 지금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세요. 강남 쪽에서 그 일부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11월, 12월 들어서 좀 있어요. 지금 강남권 부동산에서 오히려 매도하는 분들이 큰 자산가들이 많고, 매수하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쪽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런 점들 봤을 때 여유자금이 생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꽤 많이 계세요. 10억, 20억에 대한 현금을 지금 다시 부동산으로 못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대안으로 LG나 하나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ETF보다 그게 안전할 수 있다. 오늘 텔레파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